스탠다드 디덕션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싱글은 12,550불, 메리지 파일링 존트는 25,100불, 그다음에 헤드 오브 하우스홀더는 18,800불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돈이 기본적으로는 25,100불. 그거에 이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에 대해서는 당신이 수입이 있는 것 중에 공제해 주겠다는 거죠. 왜냐면 그거 갖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 숫자 어디서 많이 봤잖아요. 어디서 봤을까요? 제가 지난 화요일날 강의한 것 중에 누가 세금 보고를 해야 하고 누가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숫자하고 이게 똑같습니다. 말하자면 싱글인 경우 수입이 12,550불이 있는 사람은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싱글인 사람이 기초 공제되는 것이 12,550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7,000불 벌었으면 12,550불을 빼면 그 사람은 세금 낼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하고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이유는 뭐냐면 스탠다드 디덕션, 기초 공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싱글인 경우에는 12,550불, 메이저 파일링 조인트는 25,100불. 물론 이 숫자는 여러분이 컴퓨터에 넣는 거 아닙니다. 컴퓨터가 자동으로 알아서 이 사람이 싱글로 세금 보고를 하네. 그러면 저기 스탠다드 디덕션에 가서 12,550불만큼은 수입에서 빼줍니다. 그죠? 그래서 그 수입에서 빼준 금액에 대해서 나머지 것만 taxable income입니다. taxable income. 이제 용어가 조금씩 나오는데 세금 내야 할 돈입니다. 세금 내야 할 수입. net income. 그죠? 그래서 12,550불, 부부, 매니저 파일링 조인트 부부 공동을 할 경우는 25,100불. 그 다음에 헤드 오브 하우스홀더는 18,800불 합니다. 그런데 스탠다드 디덕션, 그러면 이거의 스탠다드 디덕션에 다른 거는 또 없느냐? 있습니다. 이제 좀 이따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스탠다드 디덕션 말고 다른 것은 아이템아이즈 디덕션입니다. 아이템아이즈 디덕션. 스탠다드 디덕션도 있지만 그거에 다른 방법은 아이템아이즈 디덕션입니다. 기본적으로 아이템아이즈 디덕션 쓰는 왜 스탠다드 디덕션은 뭐고 아이템아이즈 디덕션은 뭐냐? 둘 다 공제해 주는 겁니다. 자기 수입에서 이거만큼은 당신이 먹고 사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공제해 주겠다. 공제해 주는 건데 하나는 스탠다드 디덕션, 하나는 아이템아이즈 디덕션. 그럼 스탠다드 디덕션과 아이템아이즈 디덕션 차이가 뭐냐? 제일 심플한 거는 뭐냐면 집이 있느냐, 본인이 집이 있느냐, 자기 온 하우스 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집이 없는 사람은 대부분 스탠다드 디덕션에 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 본인 집이면 그리고 융자를 받아서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융자금을 내고 있으면 아이템아이즈 디덕션으로 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디덕션하고 아이템아이즈 디덕션인데 컴퓨터는 여기에 있는 자료를 다 집어넣으면 해당하는 자료를 집어넣으면 어느 금액이 큰지를 보고 자동으로 스탠다드 디덕션인지 아이템아이즈 디덕션인지 컴퓨터가 선택합니다. 자동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세금 내러 오신 분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둘 중에 스탠다드 디덕션하고 아이템아이즈 디덕션하고 좋은 쪽으로 더 공제를 많이 해주는 쪽으로 갑니다. 여러분이 걱정하실 필요 없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스탠다드 예전에는 굉장히 이게 금액이 작았습니다. 그리고 세법이 좀 복잡했죠. 그런데 트럼프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야야야 이렇게 왜 복잡하게 하느냐 심플하게 만들어라. 많은 사람이 그냥 세금 보고에 어렵게 하지 말고 심플하게 만드는 방법이 어떻게 하냐. 스탠다드 트럼프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약 2배가 오는 겁니다. 2배가. 그래서 웬만한 사람 일반적인 국민 중에 약
10% 정도 해당하는 사람은 다 그냥 심플하게 스탠다드 디덕션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는 뭐냐? 아이템 디덕션. 그 사람들은 대부분 집이 있는 사람. 집이 있는 사람은 디덕션하는 게 더 좋다. 왜냐면 제가 싱글인데 집이 있어요. 근데 디덕션 이게 지금 12,550불밖에 안 해주는데 실제는 제가 모게지를 내고 뭐 텍스 재산세 내고 병원도 갖고 해가지고 보니까 제가 수입보다 비용이 더 많이 스탠더드 디덕션에는 12,550불보다 더 많이 지불했어. 근데 그것도 세금 공제 받아야 하잖아요. 그럴 경우는 그 사람은 스탠더드 디덕션을 안 쓰고 아이템 디덕션 씁니다. 여기 보니까 스탠더드 디덕션은 스탠더드 디덕션에 not eligible 해당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다 스탠더드 디덕션에 해당하지만 이 밑에 있는 사람은 스탠더드 디덕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특별히 아이템 디덕션을 한다는 거죠. 시험에 나옵니다. 시험에. 누구냐? 첫째, marriage filing separately. 보통 부부가 같이 공동 세금 보고를 했는데 marriage filing joint를 했는데 무슨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부부가 따로따로 세금 보고할 경우 쓰지 못하고 marriage filing separate. 첫째는 marriage filing separate 하신 분은 ITMI 디덕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두 번째 제가 빨간 줄 쳤는데 1년 중에 맞으면 2021년도 중에 short tax year에서 그러면 제가 12개월 동안 다 산 게 아니고 12개월 동안 풀리 산 게 아니고 뭐 6개월만 미국에 살고 나머지 6개월은 뭐 3개월은 미국에 살고 나머지 9개월은 뭐 다른 데 가서 살았는데 수입이 없었다. 그럴 경우에는 short 텍스입니다. 그럴 경우에도 아이템 디덕션을 써야지 스탠다드 디덕션을 쓰면 안 된다. 왜냐? 1년 동안 살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미국에서. 그 다음에 만약에 세금 보고하는 사람이 non-resident, 비거주자, 한국 유학생, 한국 주저는 워크비자 갖고 있는 사람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종교비자 갖고 계신 분, 뭐 임시로 오신 분, 그런 사람은 다 non-resident인데 그런 사람인 경우는 스탠다드 디덕션 쓰면 안 되고 아이템 디덕션 쓴다. 또 듀얼 스타스 엘리언 이중 국적 갖고 있는 사람 한국인 경우는 65세 지나면 이중 국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과 한국의 국적을 두 개 다 갖고 있죠. 그럴 경우 그 사람은 미국에 세금 보고할 경우에는 스탠다드 디덕션이 아니라 아이템 디덕션을 써야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한국 사람보다 유럽 사람이 더 많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나 영국 같은 경우 이 사람은 다 대부분 듀얼 시리즈십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스탠다드 디덕션 못 쓰고 아이템 디덕션 씁니다. 그 다음에 미국 시민권자하고 또는 미국 영주권자하고 end of year 12월 30일 전에 결혼한 non-resident. 말하자면 제가 결혼했는데 저희 와이프를 한국에서 데려오거든요. 한국에 있는 여자를 결혼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직 영주권을 못 받았어요. 그럴 경우에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스탠다드 디덕션 쓰고 아이템 디덕션 씁니다. 이건 신분에 관련된 거죠. 여기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그렇게 됐고 체리티 가는 건 또 한번 나중에 얘기하면 되고. 자, 스탠다드 디덕션에도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여기 지금 처음에 보니까 12,550불이라고 써 12,550불 싱글 경우 그다음에 25,100불이라고 썼는데 정부에서 조금의 더 혜택을 줍니다. 첫째, 65세가 넘어가면 조금 더 기초공제를 더 줍니다. 약 얼마 주느냐? 1,700불씩 더 줍니다. 제가 65세가 넘었잖아요. 그러면 제가 싱글이더라도 12,550불이 아니라 조금 더 줍니다. 1,700불 더 플러스 줍니다. 그럼 얼마 받는 거냐? 14,250불을
기초공제로 기초공제. 자, 65세가 넘어가면 그런 혜택이 있고, 두 번째, 시력장애가 있으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65세와 나이에 상관없이 65세와 주등 동일한 것 같이 그것도 1,700불 더 공제해 줍니다. 근데 여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싱글인데 이거 1, 2가 뭐냐? 하나는 65세가 지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블라인드면, 만약에 제가 65세도 지났으면서 시력장애자면 얼마를 기초공제를 얼마 해주는 거냐? 12,550불이 아니라 15,950불을 공제해 준다. 물어봅니다. 물론 당연히 생년월일을 물어봅니다. 별 문제가 아니고. 근데 거기에 체크하는 마크가 하나 있는데 문제냐? 아니냐. 근데 제가 블라인드라는 것은 시력장애자래요. 근데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이런 서류를 다 작성했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꼭 시력장애라고 해서 약시인 사람, 약간 색깔 구분 못하시는 분, 의사가 진단서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의사의 처방이 없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저 이제 이걸 알고 세금 보고 할 때 시력장애가 있으면 더 많이 공제 준다는 걸 알고 와가지고 생떼 쓰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나 멀쩡하게 온 사람이 저 블라인드인데요, 시력장애자인데요, 또 세금 공제 주세요. 그럴 경우에 의사 처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의사 진단서를. 자, 매리지 파일링 조인트 경우도 65세가 지나거나 또는 블라인드 또는 와이프가 65세가 지났거나 안 지났거나에 따라서 이게 계산하는 건데, 이건 뭐 사실 여기 있는 1, 2, 3, 4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 여기에 맨 위에 있는 것을 도표를 보면 여기서 당신이 텍스 보고하는 사람이 1957년 1월 2일생 이전에 태어났느냐, 그 다음에 배우자가 마찬가지로 1957년 1월 2일 이전에 태어났느냐, 그리고 당신이 시력장애자인가 와이프가 시력장애자인가, 여기다 체크 마크잖아요. 그러면 체크할 때 그 체크된 그 숫자가 1이냐 2냐 3이냐 4에 따라서 여기에 보면은 공제 금액이에요. 저희 와이프도 시력장애자고, 그 다음에 저도 시력장애자고, 그 다음에 65세도 넘었고, 그러면 저는 25,100불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본 기초공제가 스탠더드 디덕션이 35,500불 해주더라고요. 그렇죠? 네, 눈의 얘기지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컴퓨터가 알아서 합니다. 그냥 이렇게 있다는 걸 알면 돼요. 자, 아까 신분상으로 보면 듀얼 시티즌, 이중 국적자나 또는 매리지 파일링 조인트는 가능하면 그 사람들은 스탠더드 디덕션을 못 쓰고 ITMI 디덕션을 사람의 신분에 관련된 건데, 그런 사람 말고 이런 사람들도 ITMI 디덕션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것이 IRS의 규정입니다. IRS의 안내서입니다. 뭐냐? 이게 이제 ITMI 디덕션을 하기 위한 인터뷰입니다. 이제 뭐 인터뷰할 필요는 없고, 모르면 책 보고 401 책 보고 인터뷰에서 yes and no를 쫓아가시면 되지만,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건 외우셔야 돼요. 뭐냐? 첫째, 메디컬이나 덴탈 익스펜스가 많은 경우. 마지막 제가 큰 수술을 했어요. 근데 그 큰 수술을 했는데 대부분 뭐 의료보험이 있기 때문에 의료보험에서 어느 정도 커버하죠. 근데 자기가 내는 아웃 오브 파켓 있잖아요. 돈 내는 거. 뭐 경우에 따라 틀리지만 10% 내는 사람도 있고 병원비에 20% 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50% 내는 사람도 있죠. 그 병원비, 자기가 돈을 자기 주머니에서 꺼내낸 돈이나 또는 덴탈 익스펜스, 치과 치료한 거. 근데 그것도 보험이 커버 안 하고 자기가 낸 돈, 그게 크면 그 사람들도 ITMI 디덕션 하는 것이 좋다 얘기예요. 두 번째, 집이 있어가지고,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제일 쉬운 방법은 집이 있냐 없냐 물어봐가지고, 집이 있는 사람은 대개 홈
모게지 인트레스 있는 사람은 대부분 가능하면 ITMI 디덕션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왜? 그 집에 모게지 내는 인트레스는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세액 공제. 말하면 제가 밀리언 집에 살고 있죠. 밀리언 집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 사실 뭐 1밀리언 집에 살고 있지만 그 돈이 다 내 돈 아니잖아요. 뭐 20% 다운하고 80만 불 론 받았죠. 그래서 요새 뭐 모기지 낸다 그러면 뭐 몇 프로일지 모르겠지만 뭐 1년에 뭐 한 2만 불 정도 모기지 낸다. 그러면 어떻게 따지고 보면 자기가 스탠다드 디덕션보다 그 금액이 더 크잖아요. 그럴 경우는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스탠다드 디덕션보다는 ITMI 디덕션 가서 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다음에 기프트 투 체리티, 도네이션 하는 거. 뭐 교회나 성당이나 사찰이나 또는 저희 같은 비영리 단체에 도네이션 하는 거. 그 도네이션 하는 금액도 물론 공제됩니다. 그다음에 갬블링 로스 하는 거. 근데 갬블링 해가지고 돈을 따러 갔는데 돈을 많이 잃었어요. 그러면 그 갬블링 로스 한 것도 ITMI 디덕션을 해서 더 많은 공제를 받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근데 갬블링 로스는 다른 얘기고 나머지 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메디컬 익스펜스로 많이 쓰는 거, 모게지 모게지 인트레스로 낸 거, 그다음에 비영리 단체에 도네이션한 거. 그 금액이 크면 뭐보다 크면 스탠다드 디덕션보다 그 어마운트보다 크면 그때는 ITMI 디덕션으로 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파란 줄, 녹색 줄을 쳤죠. 뭐냐? 컴퓨터는 이런 내용을 집어넣으면 컴퓨터가 저지 판정을 해요. 이 사람이 들어온 자료를 보니까 스탠다드보다 ITMI 디덕션이 더 유리하다. 세금을 적게 낸다. 그러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ITMI 디덕션을 갑니다. 근데 제가 많은 분을 만나서 세금 보고를 해줬지만 어떤 분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ITMI 디덕션을 해서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는데 그분이 저는 ITMI 디덕션 안 받아요. 그냥 스탠다드 디덕션을 해주세요.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유는 그 사람의 선입관이 뭐냐면 ITMI 스탠다드 디덕션은 IRS에서 감사를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ITMI 디덕션으로 하면 IRS에서 감사할 확률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분이 저는 ITMI 디덕션이 비용이 그 금액이 크지만 스탠다드로 해주십시오 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근데 그거는 오해입니다. IRS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랜덤하게 체크합니다. 랜덤하게. 그런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메디컬 익스펜스에서도 그 내가 10,000불 썼다고 해서 10,000불을 다 제가 10,000불을 지불했다고 해서 10,000불을 다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제가 처음에는 뭐 메디컬 익스펜스나 덴탈 익스펜스 있는 돈 다 공제해줍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수반의 내용을 들어가서 보면 공제는 해주는데 그 금액이 자기의 AGI, Adjusted Gross Income, 자기 수입의 7.5% 이상을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만 해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0만 불짜리 봉급쟁입니다. 그래서 AGI가 10만 불이에요. 10만 불. 그런데 제가 병원비를 4,000불 썼습니다. 제 돈으로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뭐 빌은 10,000 몇천 불 나왔지만 나머지는 인슈런스가 커버하고 내가 낸 돈이 4,000불이라고 하면은 4,000불이라고 하면 이게 7.5% 이하이기 때문에 그 4,000불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10만 불 봉급쟁이인데 병원비를 12,000불 썼어요. 그러면 7.5%면 7,500불 빼고 12,000불에서 7,500불 빼고 그러면 4,500불만큼 12,000불 빼기 7,500불 빼기 나머지 금액 그거에 대해서는 4,500불에 대해서는 공제해 줍니다. 아이템아이즈 디덕션으로 공제해 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웬만큼 병원에 가서 큰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이상
메디컬 덴탈 익스펜스는 받기가 어렵습니다. 모르겠어요. 요새 임플란트 하시는 분 있죠? 임플란트? 그거 하나 요새 얼마 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이 싸졌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거 임플란트 2개 했어요. 그러면 하나에 5,000불씩이라고 하면 꽤 되죠? 2개니까 10,000불이잖아요. 근데 그걸 자기 돈을 냈어. 그렇게 하면 그것도 아이템 디덕션으로 하면 유리합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메디컬 익스펜스는 그렇게 그렇게 큰 혜택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위에는 사실 안 남아 있는데, 그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뭘 내느냐? 프로퍼티 텍스 냅니다. 프로퍼티 텍스 전반기 후반기. 그 프로퍼티 텍스 내는 거, 재산세 내는 것도 물론 지방 정부 IRS에다 내는 게 아니잖아요. 연방 정부 내는 게 아니고 지방 정부, 캘리포니아 스테이트나 또는 오렌지 카운티 또는 시리에 내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프로퍼티 텍스에 내는 거에 대해서도 공제해 줍니다. 만약에 제가 밀리언짜리 집을 갖고 있으면 재산세가 최소한 12,000불 정도 될 텐데, 그죠? 그래서 전반기에 6,000불 내고 후반기에 6,000불 내는데, 그거 돈 12,000불 다 공제해 주는 게 아니고 제한이 있습니다. 10,000불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는 재산세를 12,000불 냈지만 세금상으로는 공제해 줄 때는 10,000불밖에 안 해줍니다. 나머지 2,000불은 그냥 공제 안 되는 금액입니다. 이건 누가 만들었냐? 트럼프 정부에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 불만 있습니다. 왜? 이 동부에 사는 사람이나 뉴욕에 사는 사람이나 캘리포니아에 사는 사람들은 집값이 중부에 사는 사람보다 훨씬 비쌉니다. 제가 예전에 어스틴 텍사스에 살다 왔습니다. 그때 그 동네 집값이 보통 저희 집값이 30만 불입니다. 근데 스퀘어 피트로 따지면 4,000 스퀘어 피트입니다. 궁궐입니다. 궁궐. 거기서 재산세 내봐야 1년에 얼마 안 냅니다. 텍사스에. 그런데 캘리포니아로 이사 왔어요.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밀리언짜리 집입니다. 재산세 얼마 내느냐? 1년에 12,000불 정도 냅니다. 그런데 집은 텍사스 살 때는 궁궐에서 사는데 지금 개집에서 살고 있어요. 개집. 조그만 집에서. 그죠? 그런데 그리고선 재산세는 더 많이 냈는데 뭐라 그러냐? 10,000불밖에 안 해주셔요.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 불만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부에 사는 사람, 뉴욕이나 집값 비싼 데 사는 사람하고 서부, 캘리포니아 사는 사람, 왜 돈을 다 냈는데 우리가 재산세를 다 냈는데 10,000불밖에 안 주느냐? 그래서 중부에 사는 사람의 중부에 사는 사람한테 혜택이 있는 거고, 이 양쪽에 있는 코스트, 동부와 서부에 사는 사람은 혜택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10,000불까지밖에 더 이상 안 해줍니다. 그래서 집을 갖고 있으면 첫째는 모게지 인트레스트 내는 거, 융자받은 금액, 인트레스트 내는 거에 대한 인트레스트의 공제 금액, 그 다음에 프로퍼티 텍스까지 10,000불까지 공제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real or personal property tax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거 10,000불까지는 리얼이죠. 그 재산세를 내는 거죠. 근데 personal property tax도 공제됩니다. 그러면 personal property tax가 뭘까? 여러분 매년 자동차 등록을 DMV에 합니다. 그거 자기 개인 자산입니다. 그렇죠? 재산이죠? 그거 등록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집에 애들이 있고 뭐 그러면 차가 2대, 3대, 4대 있죠? 거기에 뭐 몇백 불씩 돈 매년 텍스를 내는데 그 텍스도 본인의 아이템 디덕션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레지스트레이션 피만 공제됩니다. 여러분 DMV에서 주는 그 레지스터 스테임을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400불 2차 등록하는데 1년에 400불 내시오 해가지고 오지만 400불이라고 오지만 거기 가만히 읽어보면은 레지스터 비 자동차 등록비는 세금은 기껏해야 100불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른 텍스입니다. 그래서 그 텍스 다른 것은 공제가 안 되고 그 레지스터 피만 공제됩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할머니가 왔어요. 저한테. 그리고서 저희가 그 할머니가 그 렉서스 하나 갖고 있는데 또 매년 400불씩 400불씩 DMV에다가 그 자동차 등록비를 내는데 거기서 해당하는 그 세금 공제하실 수 있는 금액은
100불밖에 해당이 안 됐습니다. 레지스터 피만. 그래서 100불만 공제해줬더니 할머니가 화를 냈습니다. 왜? 내가 텍스 보고를 태어나서 지금까지 약 50년 동안 텍스 보고를 했지만 매년 그 400불을 다 공제받았지 당신네같이 100불만 공제받은 적이 없다. 그렇게 그 할머니가 저한테 클레임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다 400불 공제해줬는데 지금은 텍스법이 좀 복잡해지고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레지스터 피 100불만 해당하기 때문에 100불만 공제해줘요. 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모게지 홈 론 받은 사람은 당연히 인트레스트가 있으니까 당연히 아이템 디덕션으로 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거에 대한 인터뷰니까 여러분이 이거 하나씩 읽으면 되고 여러분이 그 중요한 건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이템 디덕션 중에서 아이템 디덕션 중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포인트 있습니다. 포인트. 집 사면 여러분이 집을 혹시 사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집을 사는데 인트레스트 레이트가 좀 높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미리 프리미엄을 좀 내고 포인트를 사는 게 있습니다. 포인트. 그러면 내가 만약에 레귤러 홈 모게지 론이 보통 인트레스트가 3.5%인데 제가 미리 어드밴스로 돈을 내고 조금 내고 이자율을 3.2%로 이렇게 줄이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포인트를 산다고 그러죠. 포인트. 그 포인트 산 돈 그것도 공제됩니다. 물론 그것도 따지고 보면 다 홈 모게지 인트레스트입니다. 그다음에 캐시 컨트리뷰션. 비영리 단체에 뭐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뭐 레드 크로스 접십자 또는 뭐 저희 같은 그랜스 파운데이션 또는 교회 또는 성당 캐톨릭 처치 또는 뭐 그런 데에다가 도네이션 하는 캐시라는 거는 현금 진짜 캐시 그다음에 크레딧 카드 그다음에 데비트 카드 이런 건 다 캐시입니다. 현금화 되는 거. 그런 거는 다 캐시 컨트리뷰션 도네이션 하는 거. 캐시 컨트리뷰션은 다 공제됩니다. 한국 분들은 참 신앙심이 굉장히 좋습니다. 교회 다니면 교회에서 11조 내라고 하죠. 자기 수입에. 그럼 제가 10만 불 벌면 1년에 만 불은 교회에다가 11조로 헌금하죠. 그러면 그 만 불에 대해서 아이템 디덕션으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도네이션 하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그런데 문제는 그 도네이션 받는 기관이 IRS에서 인증된 오가니제이션 기관입니다. IRS에서 그랜스 파운데이션은 인증된 그치? 기관입니다. 그리고 나 지금 뭐 회의 중이야. 같이 오면. 일부 많은 교회나 종교기관들은 대부분 됩니다. 그런데 일부 작은 교회 또는 뭐 작은 교회라고 얘기하시면 좋아요. 일부 어떤 분들이 자기네가 그 교회에다 그 헌금한 거 그 IRS에 등록이 안 됐는데 퀄리파이드 오가니제이션이 아닌데 도네이션 받은 영수증 떠주는 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금액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월 회비 내는 거 있잖아요. 여기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 같은 경우인데 거기 회비 내시는 거 그런 거 퀄리파이 오가니제이션이 아닙니다. 그 모임. 그 다음에 동문회, 동창회, 향후회 뭐 이런 거 돈 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기관은 차리티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퀄리파이된 그 오가니제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낸 돈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자, 연말이 왔어요. 연말이 오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푼도 저한테 도네이션 안 하신 분, 저희 그 오크댄스 파운데이션에 도네이션 안 하신 분, 지금 시즌입니다. 도네이션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괜히 여러분 세금 보고해서 나중에 세금을 한 1,000불 내잖아요. IRS에다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엉클 쌤 아는 것보다 저희 같은 힘든 그랜스 파운데이션 같은 힘든 그 천불이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엉클쌤한테 갈 돈이 저희 같은 자선기관으로 도네이션 받아서 오히려 이런 사업을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12월 31일까지 도네이션 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도네이션 하는 걸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non-cash 도네이션 있습니다. 이것도 공제가 됩니다. non-cash 도네이션. 그런데 non-cash라는 게 뭐냐면 굿윌 같은 데 가서 자기 입던 옷 같은 거 도네이션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 거 공제됩니다. 집에서 쓰던 뭐 컴퓨터 굿윌 같은 데나 그런 데 도네이션 하면 그런 것도 도네이션 하면 non-cash 캐시가 아니지만 도네이션 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공제받습니다. 그런 밑에 가보면 그런 거는 사실은 도네이션 받지만 he or she 말로 와서 저 주세요. 안 됩니다. 근데 이 non-cash 도네이션은 맥시멈 500불까지밖에 안 해줍니다. 만약에 제가 타고 다니는 차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도네이션 했어요. 그 비영리 단체에. 그러면 그게 지금 뭐 차값이 뭐 8,000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8,000불 제가 도네이션 영수증 받아갖고 왔잖아요. 그 오면서 텍스 보고해 주시는 분한테 8,000불 공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저희는 안 해줍니다. 왜? 맥시멈 500불까지밖에 못합니다. 500불 이상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지만 저희가 서비스를 해주지 못합니다. 물론 그 사람은 딴 데 가서 텍스 프로페셔널한테 가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8,000불은 다 안 해줘도 어떤 일정 금액까지는 해줍니다. 저희는 500불밖에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좀 뭐라고 썼냐면 밑에 노트 2 non-cash 도네이션은 250불 이하는 영수증을 안 갖고 와도 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수증 안 갖고 와도 250불까지는 그냥 말로 저 도네이션 해주면 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이 이런 그 written receipt 없으면 영수증 없으면 해주지 않는 게 가끔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어떤 분들이 그 뒤에 가가지고 자기 쓰던 집에 쓰던 뭐 냄비 뭐 잔뜩 갖고 옵니다. 그 뒤에나 이런 데 가면 또 영수증 쓰면서 금액 안 써줘요. 그 사람 그거 영수증 짜닥바닥 웃기고 나 500불 내가 이 도네이션 한 게 얼마인데 7,000불, 2,000불어치야. 2,000불 해줘. 그러면 죄송하지만 저희는 세금 보고를 그런 서비스를 못합니다. 다른 데 가서 하십시오라고 해요. 쫓아내는 방법이에요. 그 귀찮은 손님 쫓아내는 방법. 자, 아이템 디덕션은 여기 지금 보면은 텍스 레이어 가면은 스탠다드 디덕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아이템 디덕션을 선택합니다. 지금 제가 여태까지 길게 설명했던 것 중에 나왔죠. 좀 크게 보여요. 아이템 디덕션 그런 물어보는데 사실 메디컬, 덴탈 익스펜스, 그다음에 모게지 인트레스트, 그죠? 집 이자 비용. 그다음에 본인이 낸 텍스, 이게 뭐냐면 프로퍼티 텍스 또는 퍼스널 텍스, 퍼스널 프로퍼티 텍스. 그다음에 기프트, 또 도네이션 한 거. 그다음에 unreimbursed employee business expense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예전에 해줬는데 지금은 IRS는 안 해줍니다. 연방 정부는. 그다음에 job related travel expense, 잡을 헌팅하기 위해서 어디 가서 인터뷰하러 가거나 또는 알아보러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용 또는 제가 세일즈맨이야. 그래서 제가 세일즈맨을 하기 위해서는 나이스한
그 베버리 힐에서 그 무슨 세일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옷을 잘 입어야 돼요. 그러면 유니폼 같은 거 입잖아요. 그런 거 다 공제됩니다. 공제해줬거든요. 그 다음에 세프티 박스, 돈이 많아가지고 은행에다가 세프티 박스를 매달 50불씩 월회비를 내고 세프티 박스 썼어. 그거 공제해줍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텍스법이 바뀌어가지고 공제해주지 말아라 됐습니다. 지금은 안 해줍니다. 근데 왜 여기 있느냐? 여기 왜 있느냐? 있는 이유는 IRS, 연방정부는 안 해주는데 주정부, 캘리포니아 스테이트는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거 갖고 왔는데, 이거 지금 이제 이거 텍스법 바뀌어가지고 2020년도부터 텍스법이 바뀌어서 이거 올해는 필요 없어요. 이렇게 쫓아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연방정부는 안 해주지만 주정부는 해준다는 겁니다. 근데 그 주정부에다가 이거 늘 항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넣어야지만 그 자료가 주정부 캘리포니아 스테이트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less common deduction이라는 거, 그런 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면 좋겠고, 여기에 팁이 하나 있는데, 팁. Personal Protection Equipment.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우리 같이 마스크 쓰는 거, 또는 이게 쉴드, 클리어 쉴드 쓰는 거, 또는 세니타이저 쓰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메디컬 익스펜스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거에 자기 AGI에 7.5% 넘어갈 정도면 굉장히 많이 써야죠. 말은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디덕터블하고 메디컬 익스펜스 중에서도 디덕터블하고 어떤 거는 공제해주고 어떤 거는 공제해주지 않는, 웬만하면 다 공제해줍니다. 근데 공제 안 해주는 게 뭔가 그거만 보시면 되죠. 그거 공제 안 됩니다. 차일드 케어 공제 안 됩니다. 또 바로 워터, 여러분이 물병 있죠? 그거 공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닥터가 오다해서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뭐뭐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냥 액티비티 하는 거, 소셜 액티비티 하는 거 공제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댄싱 클럽에 가라. 또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 스위밍 클래스 가라. 그런 거 공제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 건 공제가 되는 거 아니죠. 그 다음에 코스메틱 서저리 안 됩니다. 제가 눈이 한쪽 눈에는 쌍꺼풀이 있고 한쪽 눈에는 쌍꺼풀이 없어요. 그러면 한쪽 눈 쌍꺼풀 한 거 그런 거 안 됩니다. 보톡스 맞는 거 공제 안 됩니다. 나머지 거는 여러분이 다 한번 읽어보시면 압니다. 여기 보면 투스페이스트 치약 사는 거 안 됩니다. 토일렛 페이퍼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빨 하얗게 하는 거 있잖아요. 투스 와이딩. 웬만한 거 다 공제됩니다. 근데 공제 안 되는 일부 금융이 있는데 그거는 뭐 여러분이 보면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느끼는 것 중에 머추리티 크로스, 임신복 공제 안 해줍니다. 뭐 임신을 했건 안 했건 옷은 입어야 하는 거니까. 그런 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됩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7.5% 자기가 갖고 있는 수입의 7.5% 이상 되는 금액만 해준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7.5% 넘기 되게 힘듭니다. 웬만한 사람은 다 스탠다드 디덕션이에요. 특별하지 않은 사람. 집 있다 없다 요거에 따른 거지 나머지는 다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메디컬 익스펜스 중에 여러 가지 있어요. 말하자면 닥터 오피스 가는 거 매달 코페이먼 뭐 10불 닥터 만날 때 20불 내잖아요. 그거 다 모아보면 얼마 되겠죠. 그 다음에 프리스크립션 약 산 거, 엑스레이 찍은 거, 또는 랩워크 피 뽑아가지고 그 검사하는 거, 널싱 헬 간호원이 와서 뭐 트레이닝 하는 거, 그다음에 호스피털 케어 뭐 이런 거 다 있는데 이런 금액을 다 합해서 자기가 받은 수입의 7.5% 이상 하는 금액만큼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병원 가잖아요. 병원 그냥 이건 상식으로 병원 가는데 병원 닥터 의사 만나러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차 타고 가잖아요. 그거 공제해 줍니다. 16센트 마일당.
웃긴 얘기죠. 여러분 여기 봉사 왔잖아요. 여러분 봉사 이거 벌써 이제 봉사 시간에 들어가거든요. 봉사 오는 것도 여러분이 마일리지 공제됩니다. 나중에 그 도네이션 한 거하고 똑같아요. 캐시 도네이션 한 거. 그래서 마일리지 클레임 하시면 돼요. 네? 스피커 이거 안 되는데 스피커. 이거 스피커 올려? 이거 스피커로 올려. 왜? 안 들리는데 저 바깥에서. 네? 하울링 생기는데? 마이크로 올리는 거 아니고? 마이크는 내가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게 아닌데 얘가 지금 이해가 됐기 때문에 여기 올리지. 얘를 올릴 수가 없는데 이걸 올리는 거. 테크니컬은 안 돼요. 여보세요? 잘 들리죠? 이건 제가 이렇게 대고 해야 하는 건데 마이크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밑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복골복이에요. 자, 녹음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녹화하고 있으니까. 자, 텍스 낸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텍스 낸 거 다 공제됩니다. 그런데 맥시멈 10,000불까지. 그죠? 10,000불까지 공제됩니다. 그다음에 자동차에서도 Vehicle License Registration 공제됩니다. 그게 다 Personal Property로 공제됩니다. 그죠? 근데 저희가 무료 세금 보고가 자기 연수입이 마이크는 컨트롤이 안 돼요. 스피커 아무 상관없어요. 공제 해주는 금액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 세금 연봉 7만 불 그런 분들은 대개 집이 없습니다. 렌트 사시거나 또 그러시는데 그럴 경우에 보면 지금 ITM-ID 디덕션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10%도 안 됩니다. 10%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대부분 그냥 스탠다드 디덕션을 한다 생각합니다. 자, 스케줄 A에 세일즈 텍스 디덕션이 있습니다. 세일즈 텍스 디덕션. 그냥 우리가 그냥 웬만해서 그냥 넘어가는데 이게 뭐냐면 내용은 이겁니다. 혹시 여기 보면 여기 써 있어요. 만약에 텍스페이어가 라지 어마운트 인컴이 생겨가지고 어떤 거를 샀어. 뭘 샀냐? 자동차나 비싼 거, 요트, 비행기 이런 거 샀잖아요. 그러면 뭘 내냐면 세일즈 텍스 냅니다. 세일즈 텍스. 그 세일즈 텍스를 어디다 내는 겁니까? 캘리포니아 정부나 또는 카운티에다 내는 거죠. 그죠? 아니면 시에 따라서. 왜냐면 시에 따라서 그 세일즈 텍스가 틀리잖아요. 8.5%, 뭐 어떤 데는 10% 이렇게 되는데 그 세일즈 텍스가 굉장히 큰 금액, 뭐 5만 불짜리 비싼 차를 샀어요. 근데 그 캐시 해가지고 내가지고 거기 세일즈 텍스 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세일즈 텍스도 일정 금액은 디덕션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봉사할 때 그런 분을 만날 일이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중요한 얘기 같이 얘기를 안 합니다. 다만 EA 라이센스나 갖고 계신 분이나 공부하신 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인트레스트, 모게지 그 융자 받아가지고 모게지 인트레스트 내는 거 다 공제됩니다. 여기다 넣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프로퍼티 텍스 내는 거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런 것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공제됩니다. 자, 스탠더드 디덕션 말고 사실은 아이템마이즈 디덕션은 이렇게 지금같이 많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바뀐 게 있어요. 이거 기존 봉사자도 잘 아셔야 돼요. 만약에 제가 그댄스 파운데이션에 5,000불 도네이션 하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작년까지 2020년도까지는 5,000불을 다 공제 안 해줬습니다. 통상 50%, 2,500불만 제 수입에서 공제해 줬습니다. 사실은 제가 5,000불 도네이션 했지만 텍스상에는 5,000불이 아니라 2,500불밖에 안 해줬거든요. 그런데 20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만약에 네가 도네이션 한 전체 금액을 100% 해줍니다. 나중에 5,000불 도네이션 했으면 5,000불 도네이션 받는 겁니다. 그죠?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여기 올해 바뀐 법입니다. 올해 바뀐 법이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만약에 뭐 그 뒤에다가 제가 입던 옷 도네이션 했을 경우는 500불까지만 저희가 해주고 만약에 500불이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폼 8283이라는 걸 작성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작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 갖고 온 물건, 도네이션 한 물건이 가치가 얼마인지 여러분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줄 수 없습니다. 그걸 이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전문 용어로 fair market value가 얼마냐, 그 다음에 그거를 샀을 때의 가격과 나중에 감가상각이 있을 테니까 그 감가상각에 따라서 얼마나 빠지느냐 그런 걸 보고 하기 때문에 500불까지는 해주고 나머지 거는 안 해줍니다. 그다음에 다른 건 없고 좀 넘어가서 도네이션을 한다고 했고, 나머지 미스셀리너스 아이템은 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다 해주는 게 아니고 맥시멈 2%밖에까지 안 해줍니다. 여기 지금 제가 빨간 줄 쳐놨죠? 맥시멈 2%. 맥시멈 2%. 말하자면 제가 잡을 위해서 아까 같이 유니폼을 샀어요. 근데 그 유니폼이 5,000불이에요. 그러면 그 5,000불 다 공제해 주는 게 아니고 그 중에 2%만. 그러니까 5,000불 곱하기 2% 하면 100불밖에 안 해준다는 거죠. 그래도 해주는 겁니다. 안 해주는 거 아니죠. 그죠? 그거 제한이 있습니다. 자, 갬블링 러스는 공제해 줍니다. 제가 라스베가스에서 돈을 잃었어요. 돈 따러 갔다가 돈을 잃고 왔어요. 다 공제해 줍니다. 근데 공제해 주는데 얼마까지? 갬블링 해가지고 자기가 딴 돈만큼까지 해줍니다. 맞으면 제가 10,000불을 땄고 8,000불 잃었어요. 그러면 얼마? 2,000불에 대해서 세금 내잖아요. 그죠? 2,000불. 그런데 만약에 거꾸로 뭐 8,000불, 5,000불을 땄고 8,000불을 손해봤어요. 그러면 그래봐야 5,000불밖에 공제 안 한다. 뭐 이렇게 심각한 건 아니에요.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갬블링 하라고 많이 갑니다. 자, 새로 생긴 법 중에 하나는 몇 년 전에 생긴 건데, 비즈니스 한 사람한테, 트럼프 정부에서 비즈니스 한 사람들한테, 자영업자한테 좀 더 세제 혜택을 더 줘야겠다 해가지고 하는 것이, 이런 새로운 법을 만든 것이 몇 년 전부터, 3년 전부터인가 시행한 것이 Qualified Business Income Deduction입니다. Qualified Business Income Deduction. 지금까지 얘기했던 건 스탠더드 디덕션, 아이템의 디덕션인데, 그거 말고도 비즈니스 하시는 분, 그래, 회사 사람들은 뭐 코퍼레이션 텍스 같은 거 받아가지고 하지만 비즈니스 하는 사람한테, 자영업 하는 사람한테 혜택을 더 줘야겠다 해가지고 만든 법이 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주는 혜택이 조금 인컴에 대해서 더 혜택을 주겠다. 그 비즈니스 인컴이 얼마냐면 보통 20% 정도 자기의 택서블 인컴에서 맥시멈 20% 정도 더 공제해 준다는 거죠. 자기 수입이, 내가 어디 가서 일을 해가지고 10,000불 벌었습니다. 그리고 들어간 비용이 5,000불 들어갔어요. 재료도 사고 필요에 따라서 제가 차도 타고 갔다 오고 그러니까 5,000불 벌었잖아요. 그럼 나머지 5,000불 이제 자기가 손에 in my hand 5,000불 벌었잖아요. 그래서 그 5,000불에 대해서 세금을 거기서 계산한 게 아니고 수입에 대해서 그 중에 20%는 빼주고, 그러면 1,000불 빼주면 4,000불에 대해서만 당신이 세금 내면 된다 이거죠. 그게 20% 디덕션 합니다. 근데 이것도 여러분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다 자료를 넣으면 컴퓨터가 알아서 자동으로 20% 공제해 줍니다. 근데 누구를 위해서 해주는 거냐? 자영업 하시는 분, 비즈니스 갖고 계신 분, 스케줄 C 쓰시는 분한테만 해당합니다.